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4화 0편입니다. 진짜 홍산의 주인은 따로 있다. 국민적으로 혹하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요. 가야와 신라가 흉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하고요. 한술 더 떠서 스키타이의 후예라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중 하나인데요. 특수하고 부족한 양의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흉노의 후손이라더라도 아니고 흉노의 후손으로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분들은 흉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자신의 조상이라 주장하는 흉노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원후 46년 흉노는 오한에게 패해서 일부 세력은 북쪽으로 도망가고요. 일부 세력은 남쪽으로 한나라와 연합합니다. 북쪽으로 도망간 북흉노는 기원후 87년에 선비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한나라와 협력한 남흉노 세력은 사마염의 진나라 말기 전조, 북량, 북하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전조는 갈족 성륵에 의해서 패망하고요. 북량과 북하는 탁발선비죠. 북위의 탁발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후조도 연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니 선비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 신라와 동시대의 전조, 북하, 북량 등이 흉노의 후예인데 가야, 신라가 흉노의 후예라면 이들은 다 형제 관계였을까요? 가야, 신라가 흉노의 후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조, 북하, 북량과 형제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가요? 스키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타이 후손이라면 스키타이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스키타이 발상지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오세트인, 파슈트인, 자트인, 파르티아인 많은 집단들이 스키타이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스키타이의 정통이고 우리는 반개인 것인가요? 우리가 이들을 스키타이 적통이라고 인정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형제로 인정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흉노나 스키타이와 연결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런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산도 똑같습니다. 홍산 문화는 하가점 하층문화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고구려까지 150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과 연결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쯤부터 시작한 하가점 상층 문화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이질적이긴 합니다. 역사깨기 1화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일부 영향받은 한국이 홍산 문화의 주인이다 하는 주장은 스키타이로부터 철기 기술을 전파받은 모든 나라가 자기가 스키타이의 주인이라고 하는 꼴입니다. 스키타이로부터 철기 문화가 유입된 그리스, 로마, 중국, 한국 모두 다 스키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산 문화의 지역은 요서 북쪽에서 요동속구까지입니다. 이 오른쪽 하단 지도 기준이에요. 춘추시대 하가점 상층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기원전 660년에 연나라가 아닌 그 밑에 제나라가 이 산융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산융 영지 고죽을 정벌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에는 동으로 비정되는 철영자 문화가 나타났는데요. 기원전 300년경에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수가 동호를 천열이 물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의 장수 진계가 동호의 인질이 되었다가 연나라로 돌아와 동호를 격파하니 동호는 천열이나 물러났다. 연은 다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까지 쌓았고 상국,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어 동호를 방비했다. 왼쪽에 조양이 나오고요. 오른쪽 끝이 요양으로 양평 지역쯤입니다. 그 후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연나라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기원전 300년경에 양평까지 진출한 연나라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기원전 284년에 조초 한위 등과 오국 연합을 결성해서 제나라를 공격해서 증묵과 거 딱 2개의 성만 남기고 다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연소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대장군 아기를 모함해서 아기가 조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이후 기겁이라는 장군이 임명됐지만 제나라의 전단에게 연전 연패를 하면서 제나라는 70개 성을 모두 회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나라는 양평까지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반격을 당하면서 나라가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이 제나라 전선에 동원해야 했지 않을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242년에 조나라 장군 박난, 이 박난 장군도 나름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연나라를 공격하여 연나라의 극신 장군의 군을 패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241년에는 조초, 위한, 연나라 등 여기에 흉노가 들어갔지 않았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군대가 진나라를 공격하지만 진나라가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연나라는 친나라의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됐다. 물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확실하죠. 북돌선우 시절, 저는 기원전 200년으로 대충 보는데요. 흉노의 동쪽 경계가 상곡군이고 그 동쪽으로는 예맥조선과 접하고 있었다. 묵돌선우 이전 어느 시점에 상곡군 동쪽이 예맥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기원전 210년일 수도 있고 기원전 300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끼리TV가 채택을 해보자면 제나라에게 반격을 당하는 그 시점이나 조나라에게 패하는 시점 정도에 예맥조선에 의해서 상곡군 동쪽이 수복되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제나라에 의해서 반격을 받았던 279년이나 조나라에게 패했던 242년경에 예맥조선에 의해서 수복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묵돌선우 시절 동방의 동호를 무찌른 묵돌은 서방의 월지도 정복하고 남으로 한나라와 경계지대에 있는 누번, 백양을 병합하여 이제 막 등장할 한나라와 맞서게 된다. 그래서 이기고 한나라를 속국을 삼죠. 묵돌 시절 흉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서에선 상곡군을 기점으로 예맥조선과 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돌이 과연 상곡군을 넘어 예맥조선을 정복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맥조선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호를 무찔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호를 정벌까지만 하고 정복을 안 했던 겁니다. 정복을 안 한 이유는 상곡군 동쪽으로는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상곡군 지역은 옥황묘 운하였다가 연나라로 바뀌었고요.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은 하가점 12대 영자에서 철영자, 동대장자, 정가화자 그리고 연나라가 양평까지 그리고 양평 동쪽으로는 고조선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옥황묘 문화가 경계에 있어서 흉노인지 동호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흉노열전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진시황은 몽염에게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흉노를 치게 하여 하남 땅을 모두 손에 넣었다. 하수를 따라 요새를 만들고 하수에 다다라 현성 44개를 쌓고 죄수들을 수자리로 삼아 이곳에 옮겨와 살게 했다. 구원에서 운양까지 쭉 뻗은 길을 개통시켰다. 험준한 산을 국경 삼고 골짜기를 이용하여 참호를 삼았으며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하였는데 임조에서 요동까지 만여리에 달하였다. 저는 딱히 만리장성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험준한 산을 국경으로 삼고 골짜기를 이용하여 참호를 삼았으며
장성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국경에 참호도 파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흉노열전이 아니라 다른데 만리장성이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만리참호 정도 되지 않나. 역사서 그대로 판단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만리장성이다 하는 것은 립서비스죠. 아직 제가 만리장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만리참호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아니면 뭐 군데군데 성, 아니면 띄엄띄엄 만리 띄엄띄엄성,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쭉 가다가 흉노가 연땅과 대땅을 공격하여 진나라가 농염을 시켜 빼앗아갔던 흉노의 땅을 모조리 되찾았다. 흉노가 되찾았다고 합니다. 진시황 이전, 기원전 215년 이전에 연과 대땅을 흉노가 차지하고 있었고, 기원전 215년에 진나라 농염이 참호를 파놨는데 이 지역을 다시 묵돌선우가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땅과 연땅은 여기입니다. 대땅과 연땅은 여기인데요. 상곡군 지역은 기원전 300년경에 연나라가 차지했다가 기원전 279년이나 242년경에 흉노에게 빼앗겼다가 기원전 215년에 친나라 농염이 차지하고 참호를 팠는데 기원전 200년경에 묵돌이 다시 수복했다. 그렇게 명백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대군과 상곡군 지역을 흉노에게 빼앗겼는데 그 동쪽을 연나라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동호나 예맥 조선 세력이 차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진나라 시절 몽염도 요동의 양평까지 참호를 팠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일단 역사서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참호를 팠다면 판 걸로 인정을 하되 그 지역을 흉노나 예맥 조선이 차지한 것도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흉노열전에 의거 기원전 200년 묵돌 시대에는 상곡군을 기준으로 서쪽은 흉노, 동쪽은 예맥 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흉노는 상곡군 동쪽을 동으로 보고 자신과 같은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흉노는 하가전 문화와 철영자 문화를 같은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틀린 지도가 너무 많습니다. 묵돌 선우 시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상곡군으로부터 동쪽으로 예맥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서쪽은 상군에서부터 월지와 저강 등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며 상곡에서 동쪽은 예맥 조선인데 동쪽 오한까지 차지한 걸로 되어 있죠. 오한은 흉노를 피해서 도망간 세력인데 거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월지는 접해 있네요. 하지만 강저의 위치가 이상하죠. 저도 나름 역사 연구를 지금 5,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름 엄청 많이 찾고 고찰하고 연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저의 위치를 저도 몰라요. 제가 찾은 그림 중에서 이 장안의 왼쪽으로 저족 원래 근거지, 강족 원래 근거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근거지가 있고 어디로 옮기고 그래서 강저가 이 장안 옆에 있다면 이런 정도의 지도가 그래도 양호한 지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도 분명히 동호와 월지국과 루번 백양 등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묵돌은 병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동호의 군사를 격파하고 그들의 왕을 죽였으며 백성들과 가축들을 노획했다. 이것은 약탈입니다. 서쪽의 월지국을 공격하고 이것은 정벌로 파악이 되고요. 남쪽의 루번과 백양이 하나망의 땅을 병탄했다. 이것은 정복으로 볼 수 있죠. 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두만 선우 시절에 승전을 했다고 합니다. 묵돌 시절에 월지를 공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때인 노상 선우 시절 때 월지 왕을 죽이고 월지를 서쪽으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즉 월지는 정벌, 진출, 정복으로 3대에 걸쳐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동호는 약탈하고 끝이에요. 동호를 점령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후 한무제 시절에 삼국, 어양, 우북평, 요동에 나타나는 세력이 오한입니다. 한무제가 오한을 유주, 삼국, 어양, 우북평, 요동군의 요새 밖으로 이주시켰다. 즉 삼국, 어양, 우북평, 요동군 요새 안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요새를 참호, 띄엄띄엄 장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새 안쪽에 오한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삼국, 어양, 우북평, 요동군의 한무제 이전 시절에 오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나오는 기원전 128년 창해군 설치도 넣었습니다. 한무제 유철은 어쨌거나 이 요새를 경계로 오한과 국경을 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후 기원전 77년과 75년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요동에서 오한족이 반란하니 흉노가 먼저 오한을 공격하고 흉노의 공격을 받아 피폐해진 오한을 한나라가 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거나 기원전 77년경에는 요동에 오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원전 75년에는 오한이 자주 한해 변경을 침입했다. 즉 요새라는 곳을 계속 넘어서 침범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홍산에 지리적 계보를 잇는 건 오한이 맞다고 봅니다. 연나라, 진나라, 한무제는 시류 지배기간이 적고 이들은 홍산 입장에서 침략자일 뿐입니다. 오한을 고조선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 철영자 문화와 12대 영자 문화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조선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한은 대흥, 안령, 산맥, 남단에 있다. 요락수 북쪽 적산이 성산이다. 기록과 맞진 않지만 이 적봉이라는 데가 요락수, 시라무렌강 남쪽에 있죠. 바로 그 홍산의 적봉으로 비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호가 천여리나 물러갔다. 반대로 연나라 쪽으로 천여리를 당기게 되면 바로 이 오한 세력이 철영자 문화 세력과 일치합니다. 동호 오한은 기원전 300년에 연나라 시대에 물러갔다가 한무제 유철 이전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홍산과 하가점은 지리적으로 철영자 문화권 지역입니다. 12대 영자와 분명 다릅니다. 이 철영자 문화는 연나라와 고조선과도 다를 뿐 아니라 흉노와도 다르죠. 제가 이 동영상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요하 문화는 한반도에 분명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주장은 몽골이나 중국, 일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기면 끝인 겁니다. 편견 없이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홍산의 주인은 오한이 됩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학자, 강단, 제야, 환단고기 추종자 등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나 또 추가적인 정보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는 어때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